나무를 심는 건 10년지계이고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100년지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지방 소멸은 깊어지고 세상의 변화도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면서 학교 안팎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오늘 특집 전북 교육 현안 토론회를 마련해서 전북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유성동 좋은교육 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 전북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은 공통질문과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모든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평하게 답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참석자들에 대한 호칭은 편의상 전현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시작합니다.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역 간 또 학교 간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의 기초학력 문제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은 유성동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성동입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원인별로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려서부터 일찍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중력이나 인내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의 경제력 차이로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유아 및 초등 1, 2학년 대상 문해력, 수리력 향상 지원책이 급선무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론 1:1 맞춤 학습, 그리고 각종 교육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AI 기반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충원,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남호 총장님. 예, 우리 전북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거점 도시와 농산 어촌 간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최근 5년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교생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기초학력 부진율은 전북 평균의 1.5배 내지 많게는 2배까지 높습니다. 저는 이에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초중 전 과정에서 독서를 중심에 두고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초학력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부진 신호가 보이면 즉시 개입하는 기초학력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을 소수를 기르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평적 엘리트 교육의 출발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예, 기초학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없으면 사는 힘이 없는 거죠. 저의 첫 번째 공약도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 그걸 책임지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학력, 그 기초학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돈이 없어도 충분하게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교육에서 수업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교사가 가장 책임져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호준 부교육감님. 예. 전북 특별자치도 전 부교육감 황우진입니다. 기초학력은 2021년도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고 전북교육청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일부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라는 선언이 아니고 학업 성취도 결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교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문해력 증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높여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회 자료를 최근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 또 5년간 16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부분 어떤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남호 총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예, 학교 통폐합 지역 재생 전략과 결합되어야 하고 또 교육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이 있는 한 소규모 학교는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돌봄센터랄지 AI 학습센터 등을 함께 넣어서 학교를 지역의 복합 거점으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로 생기는 유휴 공간과 예산을 학생이 몰리는 도시학교로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결국 전북의 학교 정책은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지역의 생존 플랫폼으로 다시 재설계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로성 교수님. 네, 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둬도 아이들이 없어져 가지고 통합되거나 폐교되는데 그것 자체는 정책이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아이들도 적어져서 이렇게 통폐합에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살려낼 것인 내는 거에 대한 방법인 것이죠.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유학입니다. 도시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농촌 유학. 현재 280명 있는데 3,000명까지 늘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특성화 시켜가지고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외국 유학생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학교도 통폐합에 몰리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네, 황호진 부교육감님. 예, 우선 학교 통폐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개 면에 적어도 한 개의 초등학교는 있어야 합니다. 통폐합의 기준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가입니다. 학생 수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학교 통폐합을 검토한다고 해도 폐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교 형태,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등도 도입해야 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는 해당 학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학년 학생 수가 1명인 경우에도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첫 번째 원칙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희망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지역 학교에 맞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구 조정과 통학 차량 확보를 통해 작은 학교가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의 경쟁력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 유연성 확보입니다. 학생 10명 미만의 초미니 학교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교 통폐합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통폐합 기준과 조건을 완화할 것이고요. 폐교 부지 활용 등 통폐합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그 토론 초반입니다만 네 분께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또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이랄지 또 교원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천호성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잘 찾아서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서 대학을 미리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러려면 대학 입시하고 잘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는 수능 중심으로 가면서 고교 학점제를 하라 이런 미스매칭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유리한 학점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혀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교 학점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과목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적은 학교는 어떠라는 거예요. 큰 학교에서는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는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호진 부교감님. 예, 고교 학점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학교 간에 그리고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에 운영과 실효성 면에서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진로진학센터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진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전문교과 순회 강사, 이동수단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과목 선택 변경이나 시간표 편성 등 교사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력 지원도 하겠습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교육청과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안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 지원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즉시로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생기부 작성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 학점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열악함과 지역별 학력 양극화를 우려했는데요. 이에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와 온라인 학교의 질을 높일 것이고요.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확보 및 정원의 기간제 교사 수를 확대해 다 과목 및 상치 교과 지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수강 시 교통 편의 제공 등 최적의 고교 학점제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남호 총장님. 예, 저는 많은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제도가 아니라 지역 캠퍼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가 함께 과목을 개설하는 권역형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교 간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대학과 협력을 해서 전북 전략산업 분야 심화 과목을 개설해서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 수업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기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촌, 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고교 학점제는 선택만 있는 학점제가 아니라 진로가 보이는 학점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도내 안팎의 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죠. 그동안 강조돼 왔던 학생 인권 문제 못지않게 교권 침해 문제도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황호진 부교육감님부터 주십시오. 예,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 교육 전체가 무너집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1단계부터 즉시 교권 전담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안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안 처리 완료 후에도 수업 배당,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 가해자와 철저하게 분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전체가 교사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준다는 확고한 신뢰와 선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작하는 소통 발걸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성동 대표님 답변 순서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제로섬이나 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됩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일부이지만 모욕과 협박, 부당한 간섭과 수업 방해 등 악성 민원과 갑질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 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선 교육감이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것이고요. 교권 보호 수준을 일정 기간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교권 보호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전북이 가장 촘촘한 교권 보호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남호 총장님. 예, 저는 우선 수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수업 방해랄지 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교권보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안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간 걸리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매뉴얼만 강화하는 사후 대책,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 캠페인, 상호 존중 문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예,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1년에 담임이 6번이나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현재 쌍방 간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지 않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이런 속에서 교육이 존재합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반드시 교육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선생님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야만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는요 사후의 처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차례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네 분께서는 자신의 순서가 되면 먼저 한 분을 지정해서 묻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 다른 후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각각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토론 유성동 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교육감님은 진로진학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셨거든요. 그 공약을 보고 저도 대부분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중등교육 상황에서 중3과 고1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중3의 나이에 자신의 진로 결정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모든 중3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결정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중3은 우리 교육체제 전반을 봐서도 그렇고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의 허리 가장 중추적인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는 실행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명칭이 골든타임으로 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의 일반계, 특성화고, 특목고 등 나눠서 가면 이것은 평생 진로를 좌우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부터 거기 내신 등이 다 모아져서 대입 전형 자료가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를 검토하게 되면 이미 늦는 거죠. 이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의 내신과 학생부 기록을 준비하려면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그 준비를 설계도가 완성돼야 됩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에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되는데, 이 과목 선택 자체가 대학에서 진로 역량 평가 자료가 됩니다. 네,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네, 답변 잘 번째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 어느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이남우 총장님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총장님께서는 상상고 수준 고교 10개 육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좋은 학교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좀 다른 방식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공약 이름은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후보님들도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선 10개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한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총장님의 보관 듣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질문 과정에 이 정책의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상상고 10개 만들기 정책과 우리 유성동 대표님의 일반고 전성시대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점 학교를 하나 만들고 그 거점 학교가 인근의 다른 학교와 함께 공동 성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모델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교육부가
지역의 명품 학교를 5년간 10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총 한 학교당 500억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점 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10개 유치하고 그 인프라는 거점 학교에, 그다음에 주변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것은 주변 학교에 이렇게 배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자유토론 이어서 이번에는 이남호 총장님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유성동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학교 도서관 밤 10시까지 개방하는 달빛 도서관 공약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학생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북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25.7권 정도로 전국 평균의 36권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도서관 문을 밤 늦게까지 열어준다고 해서 과연 이 숫자가 절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문해력이랄지 사고력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단순 돌봄에 그치지 않고 또 공간 복지에 그치지 않고 문해력 제고 또 사고력 제고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1호 공약 달빛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언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달빛 도서관 공약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달빛 도서관은 단지 시간적, 공간적인 확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그리고 소통력, 그리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세 분께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독서교의 목표는 평생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몇 퍼센트 또는 몇 권 이런 수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책을 안 읽게 되고요. 독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목표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서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친독서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어느 분에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 천호성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하실 때 네. 대표 직함으로 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뚱맞다 이런 직함을 좀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 전문가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사 경력이 15년 정도 되시잖아요. 15년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교사를 떠난 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교수 경력도 상당 기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20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표 경력, 현자 전문가 경력을 네. 직함으로 쓰지 않고 네. 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네. 쓰고 계신데 네. 이 기간이 얼마였는지, 네. 또 이 기간 동안에 네. 회의는 몇 번을 하셨는지, 네.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직함 쓰는 것은 이제 제가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제가 교사 15년 했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교수 20년 했다는 것도 다 알고요. 저는 교수하면서도 제 전공이 수업 분석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수백 개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다니는 현장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대외 활동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도 균형 발전이만 한 게 아니라요. 지역 정책위원회 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외부 활동도 했습니다. 몇 회 하셨는지. 그거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기억할 아니, 수가 없고. 국가균형자문위원회 예, 그건 제가 회의를. 발표도 했습니다. 직접 균형에 가서
발표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느냐 그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회의 참여한 거 기억하실 수 없잖아요. 5번은 넘습니다. 그거는요. 국가가 원하는 정책에서 했던 회의를 다 포함한다면 그 기간은 수십 번.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인데 네. 과연 그 1년의 활동을 네. 대표 직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제가 여쭤봅니다. 대표 직함으로 그럼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쓰는 것은 제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답변 시간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이남호 총장님 저 자유토론 마치고 이번에는 이어서 천호성 교수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황호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학 서열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절벽의 위기도 바로 이런 문제, 교육의 예, 문제하고 예.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상고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세운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공약으로 학교가 이렇게 가면 학교 간 격차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예, 예. 우리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학교 간 격차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게 공교육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상상고는 자사고잖아요. 자사고인데 상상고 같은 학교를 1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사고 정책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혹시라도 상상고 같은 자사고를 넓히는 이런 자사고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산고는 자유형 사립고로 돼 있지만 네. 사실은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자유형 사립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는 기본적으로 평준화 체제입니다. 네. 근데 평준화 체제에서 상산고 같은 네. 자유형 사립고를 해서 그 상산고 같은 그 학교를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평준화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깨겠다 앞으로 네. 뭐 그런 거로 보이는데 그건 대단히 큰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면 상상고를 10개 만들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도 네. 제기가 되고 네. 저쪽 여러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 이남호 후보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고교학점제 등을 실행하는데 이 작은 학교들은 동부 지역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상상고 수준의 그런 전국 단위 모집이 아닌 네. 도내 수준의 네, 그런 학교가 정리해 설립이 주시죠. 가능한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느 두 분에게 번째 우리 이남호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AI 시대가 되면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또 그 AI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는데 기대가 크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는 뭐 기대 어려움 떠나서 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지금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예. 그 교육부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학습 자료로 그렇죠.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AI 시대와 연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라도 교과서로 다시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에 한해서 하려다가 네. 지금 보조 학습 계조로 예. 이렇게 좀 학습 자료로. 예, 학습 자료로 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기한 개념으로 좀 갔잖아요. 예, 예. 이걸 뭐 저는 다시 되돌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예, 예. 중요한 것은 네. AI 시대에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주느냐가 예. 중요한데 네, 네.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능력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오히려
그 시대에 필요한 힘, 네. 질문하는 힘, 네. 또는 생각하는 힘, 네. 추진하는 힘, 협업하는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이랄지 독서, 토론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대해서는 필요하다.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시다 이런 예, 뜻이군요. 저는 없습니다. 예. 네, 이번엔 황호진 부교육감님 예, 질문 예. 순서입니다. 어느 분? 이남호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남호 총장님은 2023년부터 2년 남짓 전북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은 연구원들이 생산한 연구물을 1860자 정도로 요약하도록 했고 원장님 이름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예. 연구 활동으로 바쁜 상황에서 바쁘니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구원들은 기고문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원장님께서 증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조직의 장인 권력자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연구원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이나 공보관실이 아닌 연구원의 성과물을 요약해 오도록 하여 원장님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관행이라는 이름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고문이 연구원 명의가 아니고 연구원장 이름으로 나간 것은 전북 연구원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참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전북 연구원장 경험도 없으시고 또 기관장을 하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고요. 사실 기관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소통입니다. 직원과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 도민과의 소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고문을 통한 소통의 방법도 있고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방법도 있고 각종 행사의 인사말을 통한 소통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 당연히 소통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기관장으로서 기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료도 많은 협업을 통해서 준비해 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어느 분에게 하시겠어요? 예. 천호성 교수님, 연구년 교수님께 질문을 네,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예. 전주 교대 연구년 교수 신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네. 연구 교수는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네. 강의와 학생 지도 등 예.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를 면제받는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네. 선거 활동을 하면서 네.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념이라는 용어와 예. 병행이라는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네, 네. 뭐 비슷한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주교대는 국립대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받는 이제 보수나 연구비는 국민 혈세로 네. 지급되는 것인데 네. 혹시 연구년 교수와 관련해서 네. 연구비를 네. 받으셨는지 네. 또는 받지 않으셨는지 예.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연구년 교수가 맞고요. 제가 혹시 연구 주제가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예. 연구 주제가 지역 소멸에 대한 교육적 대응입니다. 저는 지금 선거 운동도 하지만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요, 그냥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연구비를 받지 못합니다. 설령 연구비를 줬다 할지라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수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비만 받고 선거 운동한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연구비 제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그건 확인하지 못해서 매월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기 때문에요. 연구비를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만약에 받았으면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고 안 받았으면 제가 제출해야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면 네. 규정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일찍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기도 하고요. 줬던 연구비를 또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수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시간 다 돼서 자유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공통질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관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AI 교육을 선택이 아닌 기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전북의 AI 교육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 답변 이남호 총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결국 뭐 제가 지향하는 우리 전북의 AI 교육은 AI 사용법만 아는 아이가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그런 아이를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사유를 중심에 둔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아까 천호성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상고 10개 만들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볼쑥 말씀을 드리면, 상상고 수준의 학교 10개를 만들겠다 했지 상상고 10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사고 10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율형 공립학교 이미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자립형 공립학교랄지 또는 일부 자사고를 더 확대 재생산해서 집중 선택, 이런 전략적 선택을 좀 펼치겠다, 이런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AI 교육 관련된 방향성 이번에 또 천호성 교수님 답변 순서. 이거 한번 보시면 상상고 이거 기자회견문에 주신 건데 여기 그대로 보면 상상고 10개 만들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예, 여기 비전입니다. 제목에 상상고 네, 10개 같은 비전을 그 정도 제안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살펴보세요. 제가 AI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독서 300권 프로젝트 얘기했습니다. AI 도구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도구입니다.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어요. 지적인 역량에서. 그래서 뭐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이랄지 이런 걸 키워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일고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만점 받은 비결이 뭐냐? 하루에 독서를 한 권씩 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독서는요, 기초학력, 문어력, 사유 능력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300권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그걸 잘 이력화해가지고 남겨놓는다면요,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미래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황호준 부교육감님. 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이제 내재화에 대해서 매일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너무 낮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단히 중요하게 활용 능력을 생각해서 중학교에 정보 교과,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교과가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시간을 많이 편성해서 AI 활용 학습을 지원해야 됩니다. 아까 독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서라고 하는 게 책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독서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독서의 그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이게 이제 토론과 글쓰기까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시대 학생들에게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론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 같은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내면화된 지식으로 교육을 해야만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재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앞선 분들의 의견과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학교와 교실 안에서의 AI 활용, 그리고 교육청의 AI 활용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는 학습과 관련해 AI 활용뿐 아니라 AI 리터러시 및 AI 풀이 역량이 요구됩니다. 즉, AI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인식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기획력, 창의력, 사고력 등이 길러져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AI를 자체 혁신, 그리고 학교 지원 역량을 높이는 기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AI의 행정 혁신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AI 평가 혁신으로
개별화 맞춤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공간 혁신으로 창의 융합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금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에듀페이를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섬심성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 감축까지 경고해가면서 중단할 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시고 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공약으로 제가 그 아동 청소년들의 무상 버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듀페이 정책도 저는 찬성을 했는데요.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 돈을 실제로 주는데 문제는 이 돈을 스스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써보고 어떻게 평가해 보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정책들로 이렇게 승화시키면 훨씬 더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과 진로교육하고 연관돼서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정책.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황호준 부교육감. 예. 교육 복지에 있어서 현금성 정책은 교복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 나가야 됩니다. 보편 복지의 한 방향으로 정신 건강을 상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북형 마음 이지 시스템을 생각해 봤고요. 여기에 문화예술비 지원, 인터넷 강의비 지원 등 디지털 바우처 제공도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시대, 지금 학교 병설 유치원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학교 통폐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수도권과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하고요.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기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에듀페이를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청 절차 등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액 그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담장을 넘어 지역 내 같은 또래는 같은 교육복지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문화예술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전북은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어려움 없이 경험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복지는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네, 이남호 총장님. 예, 우선 우리 천호성 후보님께서 독서 300권 좋은 공약 발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북 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이 25.7권입니다. 12년을 곱하면 이미 308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다음 토론 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에듀페이를 포함한 전북 교육 복지를 소비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형 교육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 복지의 틀은 유지를 하되 그 돈이 학습 결손 해소랄지 진로 탐색, 전북 전략 산업 연계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도록 성장 계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페이는 학습, 진로, 미래 역량에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신 관계로
약간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오늘 나온 주제 혹은 말씀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얘기를 한 말씀 더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공통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도민들께 드리는 마무리 발언 순서로 넘어갈까 싶은데요. 앞선 질문에서 지금 천호성 교수님부터 답변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자신의 정책을 좀 강조를 하셔도 좋고 오늘 나온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번 답변은 황호진 부교육감님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1호 공약으로 출생교육지원금 1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출생아 수는 매년 7,000명에 크게 밑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을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숫자는 10,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시골 지역은 아이 울음소리가 1년에 한 명도 나지 않는 그런 데가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 인구 절벽, 인구 재앙이 교육 체제부터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관련된 연관 산업부터 교육 체제 자체가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이런 출생교육 지원금 1억 원 지자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성동 대표님. 네, 제 1호 공약이 달빛 도서관이었고요. 제 그제 발표한 6호 공약이 달빛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저보고 달빛 후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기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신체 활동은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배려, 존중, 협력 등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전위적 성장을 위해 신체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남호 총장님. 네, 오늘 많은 우리 전북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연명 치료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고 수준의 학교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대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하부에 있는 유초 중고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청년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학령 인구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상고 수준의 학교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10개를 지역에 두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예,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될 교육 방향 중에 크게 저는 기초 학력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영유아기부터가 중요하더라고요. 영유아기 단계에서 언어 발달이랄지 또 정서적인 발달이랄지 또 신체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초등 단계에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하려면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육들이 다 지금은 이제 교육청, 교육감의 몫만이 아니라요. 우리 지자체와 연대하고 협업해야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우리 지역이 모두 나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청렴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북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도민들에게 한 말씀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유성동 대표님부터 1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네. 앞선 질문을 황호준 부교육감님부터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맞습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TV 토론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전북교육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조금 힌트를 얻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창 시절은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테스트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도 안 됩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도성과 포용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이 몇 번째니까 도와달라는 읍수를 들어주는 선거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화려한 경력에 이력 하나를 더해주는 선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선출되는 선거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줄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긍지를 높여줄 사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이남호 총장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북교육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학령 인구는 급감하고 기초학력은 땅에 떨어지고 인성교육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8, 9천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바다를 초보 선장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19만 명의 소중한 아이들을 더 이상 실험의 대상으로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인재 경영을 이끌었고 전북연구원장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큰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정책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과 실행력 그리고 검증된 경험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전북교육 맡길 사람 저 이남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로성 교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북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도 어렵고 또 지역도 어렵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도 삽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수도권 교육을 따라가는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화 교육, 다양한 형태, 붕어빵 찍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무너져서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불신을 깨고 다시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 교육이 살 수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사법화로 다 가버렸습니다. 사법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의 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현장 교사 15년, 그리고 수험 연구 교수 20년.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와 만나왔습니다. 이제만큼은 반드시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님. 전북교육은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절박한 현실의 문제로서 낙후된 전북교육을 부활시켜서 진로 진학을 강화해야 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전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리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 초, 중, 고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과 비전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 황호진은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부와 대통령실 등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으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현장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북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전북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가 전북 교육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JTB 특집 전북 교육 현안 토론회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